지금부터 2014년 6월 확대감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되어 경례. 바로 다음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 방법은 기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자일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수급자 예상 규모는 총 18,600명으로서 자격 전환 대상 기 받던 분들에 대한 전환을 16,200명을 하고요. 신규 신청자 규모를 월 400명, 6개월 동안 2,400명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에 87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 13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 재산만 주택을 보유했을 시에 대도시의 경우에 단독 가구일 경우 3억 1,680만원이 되겠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 4억 4,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기준 시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부채 담보 설정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은 남서울 힐스테이트 지금 54평형이 현재 한 7억에서 8억 정도 매매가가 되는데 이 기준 시가가 약 5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 일반 재산만 보유해 갖고 못 받는 경우는 아주 미미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단독 가구일 경우에 2억 2,880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 3억 5,408만원입니다. 밑에 근로소득만 보유할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가 아니고 헛벌이일 경우에 단독 가구가 172만 2천원, 부부 가구가 246만 8천원입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294만 8천원 약간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반 재산 플러스 금융재산 보유 시에는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주택 거기에 금융재산을 2천만 원을 제외해 주기 때문에 주택을 3억 1,680만 원짜리를 단독가가 갖고 있을 경우
2천만 원을 플러스 한 3억 3,680만 원을 이상을 갖고 있으면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해보건데 거의 90% 이상은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개별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TF팀을 구성해 갖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융정보 공적 자료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 갖고 현재 자료 검증 및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저희가 이미 어제 동주민센터 민간보호주 인력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서 월요일부터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초기 상담과 행보기금 자료 입력과 안내 등을 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수급자 전환 조사 실시를 하고 7월 중에 자격 전환 및 확정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경제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인 2014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서울시 예산 총 50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총 107건 186억 원을 접수받아 사업부서의 검토와 구 지역회의 심사를 거쳐서 41건 60억 원의 사업을 선정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 분과위원회의 심사와 한마당 총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서울시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자 사업 설명과 권역별 현장 심사, 본 심사가 원활히 진행돼서 최종 심사인 총회에서 우수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 사업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민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와 관련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실 시민 참여단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별로 100명씩 모집합니다. 전 부서에서는 남녀 연령별 참여식이 높고 당일에 투표할 여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년간 시 참여예산 확보 실적은 2013년도에는 8개 사업에 21억 4,600만 원, 2013년도 사업은 14개 사업에 34억 8천만 원의 시의회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외에 구 주민참여예산도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 누구나 신청을 가능하며 예산 금액은 8억 원 범위 내에서 1개 사업당 5천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로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종합관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시흥대로 서측 중공업지역은 기수립된 가산 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과 구심재정비 계획 등을 통해 사업을 하면 발전이 가능하나 서측은 서측과 안양천 건너편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동서 간 불균형이 심화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변은 중심가로 역할이 미흡해서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서측 중공업 지역은 기수립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산지탈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과 군부대 부지 미니 신도시 개발 완공 등 구심 재정비 사업 추진 등이 완료되면 일토와 쉼터가 공존하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층 및 안양천 건너 주거지역은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서남권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거지 정비 및 지역 공동체 협약을 통해 동측과 안양천 건너편 주거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변 중심가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천구심 금천구심과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와 개발을 유도하고 신안산성 건설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3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동축 주거지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 뒷골목 노후도로 정비 공사 계획입니다. 뒷골목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공사 위치는 남부순환로 108길, 독산로, 문성로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4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 특별 개부금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20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던 경계석, 축구, 도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6월 20일 공사를 시행하여 9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명예 감독관을 공사 건별로 이촉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도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범인 검거 등 방범 관련 신속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CCTV 영상 정보 연계 구축 사업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축 기간은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며 구축 장소는 유통합운영센터와 금천경찰서 상황실입니다. 사업 내용은 센터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경찰서와 CCTV 영상 정보 연계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5월에 개인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구청, 경찰서 간 전형 회선 개통 및 전선 구간 암호화 장비 구축, 경찰 간소화의 CCTV 영상 정보 연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6월 20일까지 사업 완료 보고 및 경찰서 관계자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7월 4일까지 운영 매뉴얼 작성과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중에 CCTV 영상 정보 연계 구축, 개통식 행사와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전중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1회 내 상처에 대해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받고 싶은 구민 2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감과 지지, 위로를 경험하고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다른 구민들을 치유하는 치유 릴레이를 통해서 치유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직원을 위해서 정오의 희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우울증 및 직무 스트레스 검진과 상담을 하여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동의자에 대해서 2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시민기업청과도 연계해서 홍보 및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비상근무도 하고 또 지방선거 업무에 노력을 아껴주지 않으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체화를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사전 투표제도가 있었고 또 저희 금천구 안내에 있는 시은 선거구에서는 철원 접전 끝에 막판까지 그 재검표 업무가 진행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실수도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줘서 무사히 업무를 마치신 직원들이 노고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 세월호 사고와 또 선거 관계 때문에 늦춰지거나 미뤄진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좀 잘 챙겨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간의 공직에 대해서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밑받침하고 지원하고 하는 업무는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세간의 그러한 평가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하라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일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이제 5기가 마무리가 되고 6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6기에 시작할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민선 5기에 추진했던 일들이 크게 뭐 달라지는 것보다도 주민의 그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한 측면에 좀 더 일을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민선 6기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금년도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챙겨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상근무, 그 다음에 선거라는 이중의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돼서 수고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4년 전에 제가 민선5기를 시작할 때보다 더 큰 책임과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시에 일에 대한 부담과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해온 것은 앞으로 더 잘하고, 저희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선거는 번거롭고 참 귀찮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심을 만나보는 과정이기도 하고, 지난 4년의 구정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발로 사람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체 확대 간부회와 전 직원들에게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민선 6기의 방향과 원칙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이제 다시 한번 6월 말쯤 저도 고민해서 정지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먼저 선거 과정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저에게 대해서 주민들이 과분하게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난 4년 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준 데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구청이 많이 변화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격려 말씀을 해주신 주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저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구정 4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셔서 과분한 지지를 받은 측면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이룩해온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온 것들이 또는 그 성과들이 폄하되거나 왜곡되는 현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상식 밖의 해석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금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들도 선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용납하기 힘든 과정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일부 공직자가 줄대기를 하는 모습도 매우 비감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느끼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도 있지만 대체로 주민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제가 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민선 6기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선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9일째 되는 날입니다. 탑승자 476명 중에 구조자 처음 탈출했던 172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목숨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2명의 실종자가 59일째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슬픔 그리고 국민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진 않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참사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서해 페리오도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오랜 기간 우리가 앞만 보면서 달성해온 수많은 성과들의 뒤에 길게 들어져 있던 우리들이 놓쳤던 것들, 우리들이 상실해온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쌓여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후진성, 그리고 총체적 부실, 이런 것들이 마그마처럼 압축되고 응축되고 있다가 화산처럼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 파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깊게,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국민들 마음 구석구석까지 아주 넓게,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파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당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그것과 결탁한 공공, 그리고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과 대응 과정은 앞으로 점차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모두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는 우리 공직사회와 관련돼서 크게 3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관피아로 통칭되고 비하되는 민관 유착과 부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할 수 없는 이 무능함,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저는 해경도 소방관도 전부 각자는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능해진 것인가. 정말 각자 열심히 하지만 왜 결과는 참담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정말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로부터 생긴 정부, 그리고 공공에 대한 신뢰의 추락,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심화, 정말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지시를 들은 학생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어기고 각자 알아서 행동한 분들은 살았습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우리와 동떨어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선실에 갇혀서 정말 안타깝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관료적 적폐들이 그것을 가로막았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지시만 기다리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칸막이에 갇혀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규정과 법규와 그리고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쌓아온 관행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세월호 선실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서비스가 제때 미치지 못해서 아니면 공적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규정들과 원칙들 때문에 그분들이 제때 적시에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금천구 관내에서 장애인 2명을 20년 동안 키우다가 남편이 부상으로 더 이상 직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20년 동안 그 장애인 자녀를 잘 견디며 살아왔던 한 엄마가 자살했던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방치됐었는지, 왜 그 사람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공직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공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더 안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윗사람의 눈치와 규정과 이런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해경이 말려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UDT를 국민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변해야 할 것은 해수부,
관피야, 법피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 바뀌어야 합니다. 더 혁신해야 합니다. 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과 국민만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일해야 할 대상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끝없이 변화하고 끝없이 혁신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시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이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지시와 칸막이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부 아실 것입니다. 상대 후보가 내건 슬로건은 변한 게 없죠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어쩌면 변한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우리 공직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변해온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변하기 위해서 애써온 공직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줬습니다.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4년만 더 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가 우리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4년 동안 변해온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어서 계속 혁신하는 그런 금천구청이 되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정부의 무능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민관 유착입니다. 민간과 유착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의 돈을 향한 욕심이든 그리고 그 자본과 결탁한 일부 관료든 민관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정의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관 협력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우리 구정의 기획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에까지 전 과정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들이 때로는 전문성으로 때로는 규정 뒤에 때로는 지시 뒤에 숨어서 비공개적으로 우리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위임된 권력을 그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거버넌스 3.0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주범은 시민 없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민을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발벗고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과 친절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희 구청의 권익위 청렴도 평가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안 좋은 성적표였습니다. 이런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체감한 청렴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더 청렴해지기 위해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전 직원이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친절해졌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변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웃음만 그런 형식적인 미소를 띠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풀어주는 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높은 평가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탁상행정식의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가장 말단에 있는 권력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권력이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말단의 힘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주민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렴과 친절이 우리 간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 구청의 정말 세포 구석구석까지 실핏줄 끝까지 확산되고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부 주민은 친절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고 구청장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4년 구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도 구정과 정치가 구민들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민생의 정치를 펼치려고 합니다. 구청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도움 없이는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하고 더 생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게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생의 정치를 앞으로 4년 동안 펼쳐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본과 원칙만 지켰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행이 상식에 어긋나 있으면 저는 과감히 혁파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도와 규정과 법규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이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상식이 곧 정치가 될 수 있고 구민들의 상식이, 평균적인 상식이 구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를 얻기 위해 헌신하는 약속의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풀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민들과의 그리고 국민들과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 이것이 전체 구정의 근본이고 이런 신뢰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은 지켜진다는 약속의 정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저와 함께 선거 과정에 참여했던 시의원, 구의원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의 주요 사업으로 그리고 정책들로 반영해서 끌고 나가는 작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가능한 것과 빠르게 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것과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 가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량과 조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공직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민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이제 민선 6기를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정치, 상식의 정치, 약속의 정치는 결국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친절하고 더 청렴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청장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구민들 앞에 당당한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더 당당하고 더 멋진 그런 유능한 그런 공직자들 그것이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해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겁게 선거 과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들에게 준 숙제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이 숙제를 함께 잘 풀어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4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4년도 함께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런 금천구청 만들고 싶습니다. 무겁지만 어둡지 않게 그렇게 이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학대감배를 마치겠습니다.